제주시 수협이 위조된 서류만 믿고 9억 원을 대출해준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50대 용의자를 쫓고 있습니다. 제주도지사 예비 후보들이 다양한 공약을 쏟아내고 있지만 경선 방식과 창당 등 정치적 이슈에 가려 정책 선거가 실종될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크게 늘고 있는 이주민들이 제주에 오롯이 정착할 수 있게 지원 방안을 마련하자는 움직임이 활발합니다. 한라봉이나 감귤을 차로 싹쓸이해가는 이른바 차떼기 절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입니다. 요즘 금융기관에서 대출받기 정말 까다로운데요. 일선 수협이 위조된 서류만 믿고 9억 원을 대출해준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수협은 담보로 잡힌 실제 땅 주인이 대출 신청을 하고서야 속은 사실을 알았습니다. 김찬년 기자입니다. 한 남성이 제주시 수협에서 대출을 받은 건 지난 13일 오후 3시쯤. 서귀포시 강정동에 공시지가 11억 원 상당의 땅을 담보로 9억 원을 손에 쥐는 건 어렵지 않았습니다. 이 남성은 실제 땅 주인인 60살 김모 씨의 주민등록증과 인감을 위조해 수협에 제출했고 수협은 내부 심사와 현장 실사까지 거쳤지만 사기 행각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냥 그건 완벽하게 수령을 그렇게 와버리기 때문에 눈치를 못 채고 눈치챘으면 그냥 그렇게 나가가지고 어렵게 해결했어요. 같은 날 오후 토지 주인 김 씨가 다른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이런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대출을 받은 남성은 30분 만에 근처에 있는 다른 수협 지점에 들러 8억 3,900만 원을 찾아 사라졌습니다. 수협은 수표 8억 원과 잔금 6천여만 원이 남은 통장을 사용 정지시켰지만 현금 3,900만 원은 고스란히 날릴 상황입니다. CT에서 먼저 통장 확인을 하셨더라고요. TV 보니까. 그럼 확인되니까 이제 찾은 거예요. 이 남성은 사용 중지된 8억 원의 수표를 퀵 서비스로 수협에 돌려줬습니다. 경찰은 돈을 인출하는 장면이 찍힌 CCTV를 바탕으로 50대 용의자를 쫓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찬년입니다. 제주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예비 후보들마다 다양한 정책 공약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선 방식과 창당 등 정치적 이슈에 가려 정책 선거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현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새누리당 김경택 예비후보는 국제여객항 복합 리조트 건설과 글로벌 의료관광센터 조성, 산남의 세계 명문대학 유치 등을 주요 정책으로 내걸었습니다. 김방훈 후보는 주민우선 고용제 부활과 야간 테마형 시장 조성, 특화된 마을 만들기 등을, 양원찬 후보는 한중 FTA에 대비한 1차 산업 육성과 제주시 구도심 활성화, 공유지 임대 방식 관리를 내놨습니다. 원희룡 전 의원은 제주의 경제 규모 25조 확대와 제주시 구도심 활성화, 산남 지역 불균형 발전 해소 등을 제시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고이범 후보는 유니버설 디자인 제주와 대중교통 체계 구축, 농산물 최저가격 보상제 등을 약속했고, 김은함 국회의원은 고교 완전 무상교육과 신재생 에너지 산업 육성, 농수산물 연합 유통체계 구축 등을, 신구범 후보는 삼다수 300만 톤 생산시대 개막과 구도심의 창조도시 재생, 그리고 제주도의 교육특구 지정 등을 내놨습니다. 후보마다 제주 관련 정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경선 방식과 신당 창당 등 굵직굵직한 정치적 현안에 묻혀 유권자들의 이목을 끌지 못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누가 더 지지를 받고 있느냐 이런 것보다 어떤 이 후보들이 어느 정도의 그 철학과 마인드를 가졌느냐 이런 점들도 거기서 이제 판별할 수 있게끔 경선 과정에 스스로 노력이 더해져야 되고요. 지역 발전의 지름길이자 지방자치 발전의 원동력이 되는 정책 선거가 실종되면서 유권자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소중한 기회도 사라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현재훈입니다. 제주 4.3이 올해 사상 처음으로 국가 추념일로 지정돼 국가 주관으로 희생자 추념식이 치러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주 4.3 평화재단은 오늘 열린 4.3 희생자 추념식 추진보고회에서
다음 달 3일 제주 4.3 평화공원에서 안전행정부가 주최하는 추념식이 열리고 서울과 부산에서도 위령제가 동시에 진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내일 국무회의를 열어 제주 4.3 희생자 추념일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하는 내용의 대통령령 개정안을 상정해 의결하고 박근혜 대통령의 재가를 얻어 오는 25일쯤 공포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희생자 추념식에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최근 제주로 이주하려는 사람들이 늘면서 제주도 인구가 60만 명을 돌파했는데요. 이들 이주민들이 제주의 구성원으로 오롯이 정착할 수 있게 지원 방안을 마련하자는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조인홍 기자입니다. 외국인들을 위한 한국어 교실입니다. 과거에는 수강생의 대부분이 결혼 이주 여성들이었지만 최근에는 제주에서 제2의 인생을 설계하는 외국인들도 이곳으로 몰려들고 있습니다. 가까운 곳에 산이 있으니까 매일 아침 일어나서 산에서 운동하는 거예요, 지금도. 그래서 공간 때문에 너무너무 좋아요. 재작년 제주에 정착한 주민은 14,000여 명으로 4년 만에 2배로 늘었고 이 가운데 70% 이상은 외국인, 나머지는 다문화 가족과 귀농 귀촌인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이들의 정착을 체계적으로 돕자는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외국인을 위한 민원 부서를 만들고 귀농인에게 버려진 농지를 제공하며 정착 주민들의 재능 기부를 권장해 지역 발전의 원동력으로 삼자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고급 인력이 이주해 오게 하고 그리고 그분들이 제주도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창조적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제주도의 정책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제주발전연구원은 제주 정착 이주민의 증가로 현재 60만 명인 제주 인구가 2030년에는 86만 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제주도 의회는 오는 27일부터 열리는 임시회에서 정착 주민 지원 조례안을 논의하고 제주도도 원스톱 지원센터를 만드는 등 본격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조인호입니다. 올 들어 제주를 찾은 관광객이 200만 명을 넘었습니다. 제주도 관광협회는 오늘 2만 6천 명이 제주를 찾아 올 들어 누적 관광객이 200만 명을 돌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보다 13일 빠른 역대 최단 기간 기록입니다. 한편 내국인 관광객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7% 늘었고 외국인 관광객은 39% 증가했습니다. 최근 농촌 지역에서는 애지중지 키워 수확한 한라봉이나 감귤을 도난당하는 일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대부분 인적이 드문 비 오는 날에 차량을 이용해 농산물을 훔쳐가는 이른바 차떼기 수법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소연 기자입니다. 서귀포시 안덕면의 과수원 창고. 이달 초 이곳에 보관 중이던 한라봉 2,600kg이 감쪽같이 사라졌습니다. 컨테이너 상자로 100개나 돼 절도범들은 눈을 피하기 위해 창고 뒤편에 차를 대고 옮겨 실은 것으로 보입니다. 농로 입구에 CCTV가 설치돼 있었지만 절도범들은 기계 본체마저 뜯어갔습니다. 여기는 차량도 많이 다니고 항상 우리는 최소한 하루에 한두 번씩은 다니고 그 옆같이 그분도 밤에도 가보고 그렇게 하는데 이제 졸지당해버리네. 이보다 보름 전에는 남원읍 위밀이 농가 두 곳에서도 레드향과 한라봉 1,300만 원어치가 잇따라 털렸습니다. 모두 인적이 드문 비 오는 밤에 차량을 대놓고 훔쳐가는 이른바 차떼기 수법을 썼습니다. 그 사람들이 비 오거나 한 날은 잘 안 다니잖아요. 이 소리 같은 것도 좀 뭐하고 하니까 절도 입장에서는 좀 용이하잖아요. 이를 관찰하기도. 농가에서는 CCTV를 설치하고 경찰에 순찰 강화도 요청했지만 마음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앞에 분 잊어먹으니까 계속 경찰들도 순찰을 계속 보았는데도 잊어먹었으니까. 올 들어 확인된 농산물 절도 사건만 5건. 이외에도 더 많은 걸로 추정됩니다. 1년 동안 땀 흘려 재배한 농산물이 범죄의 표적이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제주시 폐기물 처리장 후보지 선정이 이달을 넘길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시는 광역 폐기물 처리 시설에 대한 환경부의 전략 영향평가 결과가 나오는 오는 26일 이후에 입지선정위원회가 후보지별 자료를 보완 검토하는 등 입지 선정 논의가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최종 후보지 선정은 다음 달에 결정될 전망입니다. 현재 환경부는 동복과 봉계, 교래 등 후보지 5곳에 대한 주변 생태와 비산먼지 등 영향평가를 진행 중입니다. 제주학 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 보존하기 위한 제주학 아카이브 통합 시스템이 구축됐습니다. 제주발전연구원 제주학연구센터는 제주학 아카이브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서울대 규장각 소장 고문현과 제주문화방송의 제주 관련 영상, 사진작가 서재철 씨의 기증작품 등 2,500여 건의 제주학 자료를 제공합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지역학 아카이브를 구축한 것은 전국에서 이번이 처음입니다. 제주시 노형동에 들어서는 초고층 건물인 드림타워에 대한 비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고희범 제주도지사 예비후보는 드림타워 신축에 따른 교통혼잡과 초대형 카지노 건축 계획을 비판한 데 이어 새누리당의 양원찬 예비후보도 도민사회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라며 재검토를 요구했습니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도 성명을 통해 제주도는 도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드림타워 건축 허가 절차를 즉각 중단하고 지방선거에 출마한 도지사와 도의원 후보들도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했습니다. 강정마을회는 오늘 성명을 통해 강정마을의 자존심과 공동체 의리를 지키겠다는 원희룡 전 의원의 발언에 대해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마을회는 강정마을 주민들이 도와달라고 국회를 방문했을 때 2번이나 문전박대를 당해 아픔을 받았다며 선거철 정치인들의 미사여구일 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도내 농민들은 출하가 금지된 작은 비상품 감귤인 1번과 출하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농식품 신유통연구원이 감귤 재배 농민 500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77%가 1번과의 시장 출하를 허용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뉴스데스크 제주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